한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시네요. 네. 이게 4년 전에 여름에 손에 처음 생기셨네요. 네, 맞아요. 다음해 여름에 손발에 생겼다가 작년 여름부터는 손발에 계속 생겨서 안 없어진다 이거죠. 네네. 시간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손에 생긴 다음 해에 생긴 것 같아요. 발에. 네. 처음에는 양손에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발로 갔고 네. 여름에만 잠깐 올라왔는데 작년 여름부터는 안 없어지고 계속 올라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발에는 한쪽에만 있어요. 오른쪽에만? 왼쪽이요. 왼쪽에만? 지금 많이 가려우시고 진물 나시고. 한의원 피부 치료는 처음이시네요? 네, 처음이에요. 평상시에 밀가루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시고 좀 소화가 안 되시는 편이시네요. 네. 이 귀에서 소리 나고 어지러운 거는 혹시 검사를 좀 받아보셨어요? 조금 되기는 했는데, 작년쯤에 한 번 받았는데, 별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뒷목이나 어깨가 늘 이렇게 뻣뻣하고 아프시고 네, 뭉쳐있는 것 같아요. 늘 뭉쳐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술, 담배는 거의 안 하시는데 운동도 일주일에 2번, 3번은 꾸준히 하시네요. 주로 뭐 하세요? 무게가 어깨가 아파서 그 필라테스가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데 할수록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 필라테스 할 때 네. 다리에 힘주거나 그러면 네. 이 한포진 부위에 조금 자극이 있지 않아요? 아프긴 한데 운동은 좋은 것 같아서 이거 한다고 피부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특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반신욕은 거의 안 하시고. 근데 운동할 때 그 같이 하시는 분들에 비교하면 땀이 거의 안 나시는 편이라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손이랑 발바닥 이쪽에는 조금 있는 땀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운동할 때만 나는 건 아니에요? 손발바닥에 땀 나는 거는? 네, 특별히 운동할 때만 나기보다는 그냥 항상 많은 느낌. 항상 많은 느낌? 혹시 긴장하거나 그러면 땀이 더 많아지시나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뭐 조금 더 신경 쓰거나 그러면 좀 더 많이 나는 느낌이신가요? 일할 때 좀 나요. 일할 때? 네.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게 한포진의 어떤 직접적인 요인이 되진 않지만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다한증이 있는 거랑 한포진 발생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한포진이라는 질환 자체가 그 다한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 땀샘에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일 것이라고 해서 명명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후에 피부과학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땀샘과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밝혀졌긴 했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증상적으로 보면 다한증이 있는 분들한테서 한포진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악화되는 소견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체질적인 연관성은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아토피가 있으셨네요? 네,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항히스타민제랑 스테로이드랑 복용하고 계시고
연고,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 바르고 계시고, 제가 한방 치료는 처음이시니까 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사실 한포진이란 피부 질환 자체는 손발에 생기는 피부 질환은 명확하지만 이게 단순한 피부 질환은 아니에요. 이 목이나 척추부터 관련된 혈액순환, 림프순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의 어떤 면역의 교란, 이런 약간 자가 면역학적인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피부과적인 치료만 가지고는 개선이 되지 않아요. 몸 전반적인 어떤 대사,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개선하는, 면역 개선을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약을 드셔야 돼요. 한약은 하루 2번 드시는 물약이 있고 하루 1번 먹는 알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순환, 림프순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이고, 알약 같은 경우에는 독소를 배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바르는 외용제를 처방을 할 건데 일단 한번 보실까요? 이 갈라지고 이 진물 나는 부위에 바르는 이제 한약이 따로 있고요. 갈라진 부위, 진물 나는 부위가 아니고 염증 반응이 있는 부위에서는 또 바르는 약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2가지 이제 한약을 바르는 한약을 드시는 한약 말고 바르는 한약을 처방을 해 드릴 거거든요. 요거는 하루에 2-3번 이상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갈라진 데 말고는 갈라진 데 바르는 약이 하나 있고 갈라진 데 바르는 거는 갈라진 데만 바르시면 되고요. 나머지 약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1번, 2번. 갈라진 데 먼저 바르시고 넓게 손발 전체에 바르시는 약을 이렇게 덮어서 도포하시는 약이 이제 2번째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원 치료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손에 생긴 침을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2분 이상으로 좀 심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손발에 이렇게 침 치료. 저렇게 많이 맞아요? 이거 많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도 잘해요. 생각보다 보기에는 좀 무서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약침 치료. 약침이라는 거는 피부에 한약을 직접 주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약을 침처럼 놓는다. 그래서 그 부위에 한포진이 있는 부위에 직접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포진 부위랑 관련된 다른 부위에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이 사진은 이제 그 피부에 직접적으로 미세 피부 치료를 해서 염증을 이게 출혈이 된 거잖아요. 이 염증을 빼내는 그런 이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선 치료도 받고 이 치료를 주 1회 혹은 2주에 한 번 꾸준히 내원하시면서 받으셔야 돼요.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40분에서 한 1시간,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리거든요. 네. 저런 치료를 받으면 피부가 버틸 수 있나요? 네, 버틴다는 게 무슨 뜻이죠? 뭔가 더 노들노들해지거나 어떤데?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덜 가렵고 진물도 훨씬 빨리 꼬들꼬들하게 마르시고. 그래서 보통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자주 내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번 오늘 바로 치료해 보시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식이요법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자주 드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밀가루 인스턴트 인스턴트? 단 다네 다. 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도대체 한포진 치료하는데 왜 음식 제한을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해보시면 알아요. 음식이 직접적으로 염증 반응에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을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참고로 음식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한 편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드시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최대한 절제를 하시면 하실수록 효과가 좋아진다는 게 바로 이렇게 체험이 되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한식, 채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금 당장부터 하기는 좀 힘드실 텐데 피부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내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증상을 보고 한 두세 번 정도 치료를 한 이후에 반신욕 혹은 족욕을 권해 드릴 거예요. 이걸 하시면 훨씬 피부가 빨리 재생이 되거든요. 그거는 시간하고 온도는 제가 이후에 이걸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작 시점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게요. 당분간은 물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물을 많이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샤워할 때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 자주 씻잖아요. 근데 물을 오랫동안 접촉하게 되면 진물이 오히려 더 심해져 버려요. 그래서 뭐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손을 자주 안 씻을 수는 없겠지만 씻을 때 가급적이면 너무 오랫동안 씻는 거는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만 씻는 게 좋겠습니다. 그 주방에서 쓰는 비닐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 설거지 하실 때? 아니 고무 장갑 말고 비닐 장갑. 네네네. 그런 거는 하고 다니면 더 안 좋겠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제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진물이 나고 심해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그 주무실 때 손을 생각보다 많이 긁고 손에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왼손이 이렇게 오른손을 긁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손이 이제 한포진이 심한 왼발을 긁게 되는 이런 이제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때 비닐 장갑을 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해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그 장갑을 끼는 것 자체가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좋으세요. 최대한 하루에 6시간이나 7시간 이상 숙면을 지금 주무시는 패턴이 괜찮으시거든요. 한 12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으세요. 혹시 뭐 치료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지금은 사실 약을 먹고 있는데 저 여기서 만약에 한약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같이 먹나요? 아니면 지금 먹고 있는 걸 중단을 하고 먹나요? 지금 이제 드시는 그 약이랑 그 바르는 연고요. 네. 혹시 이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네, 안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 메모해 드릴게요. 테이퍼링 방식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한 달 혹은 길게 보면 한 2달까지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 똑같이 예. 근데 더 늘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제 오실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든 2주에 한 번 오시든 그러면 그때 오실 때마다 조금씩 그 간격이나 횟수를 줄여드리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당분간 같이 병행을 하시는 테이퍼링 방식을 하실 거고요. 두 가지 약의 복용 간격은 한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네. 혹시 그 치료 다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요.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 상태면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이 부위가 좁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포진이 손발에 다 생기는 분도 계시지만 손에만 있는 분도 있고 발에만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진물이 안 나고 각질이 심하게 생기지 않는 그런 분들, 그리고 뭐 부위도 이 한 손가락에만 한포진이 있을 수도 있고 10손가락, 10발가락, 그리고 손등, 손바닥 전체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부위가 굉장히 넓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게 얼마나? 정확한 기간이요. 그렇죠. 이건 조금 뭐 치료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개인마다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5,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치료하면서 다른 부위에 염증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발 쪽에 원래는 이제 손발에 생기는 건데 다리 쪽에 올라왔잖아요. 이런 어떤 리바운드 반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금방 잡혀요. 이렇게 좀 심하게 올라와서 굉장히 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 같은데 금방 잡히는데 이런 게 이제 보통 1, 2주 정도면 증상이 안정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 이런 반동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맥 좀 할게요.